네, 전승록 두 번째 강인데요. 미리 밝히고 시작하면은 두 번째 강의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아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리 밝힐게요. 이건 정말 저를 위해서 쓴 글이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저 스스로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쓴 글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반환점 돌아서 학원 들어가고 있는데 딱 학원 들어가니까 만물일체니 진성즉달 이게 뭔가 굉장히 많은 용어 나오는데 그런 걸 다루진 않았고요. 저희가 상권까지 봤던 내용들 한번 짚고 정리하는 제 스스로 정리해보고 싶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한 보시면은 제목을 좀 거창하게 단 것 같아요. 그죠? 살아라, 네 삶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달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곰댄스가 마감됐었잖아요. 그거를 전승록으로 썼었거든요. 그리고 그 곰댄스 때 냈던 글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이때 당시 물론 내면서도 썩 좋은 글은 아니다 당연히 느꼈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발견했는데 제가 이 글 쓸 때 당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그때 당시로서 저는 제 문제 얼추 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다시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전혀 풀리지가 않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가져온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덜 익은 밥을 가져와서 좀 마음이 찜찜한데요. 아마 제가 살아온 얘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요. 먼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저 어릴 때 집이 별로 부유하지 못했어요. 좀 가난한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밥 굶고 이 정도 가난한 게 아니었고 항상 아껴 쓰고 안 사고 이게 그냥 습관이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유치원 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만든다고 색종이 풀 가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준비물로.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죠. 이거 준비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당시 장난감 박스로 쓰는 바구니가 있었는데 온갖 잡동사니 다 있거든요. 한참 뒤지시더니 색종이 봉지 3개를 꺼내요. 근데 거기에서 온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새 제품이 다 쓰다가 남은 건데 주로 많이 쓰는 색깔들 빨진 호수 파남보 다 귀퉁이가 날아가고 반쪽이고 없거나 하고 온전히 사각형으로 남아있는 색종이 딱 3장인 거예요. 그게 똥색이고 회색이고 검정색 이렇게 3장이었는데 이걸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 그래도 카네이션 빨간색인데 나 빨간색 꼭 있어야 된다. 새로 사달라 라고 했는데 엄마는 엄마 논리 이거죠. 아니 있는데 뭘 또 사느냐. 그냥 있는 거 써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치원 때인데요. 그냥 들고 갔어요. 가서 딱 책상에 놔두니까 선생님도 이거밖에 안 가져왔니? 빨간색 없어? 약간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만드는 요령을 좀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이잖아요, 색종이가요. 이거를 길게 자른 다음에 이 길게 자른 직사각형 하나를 끝과 끝을 붙이는 거예요. 동그랗게 말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꽃잎 하나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카네이션 중심을 동그란 원으로 한 장 자르고 고리로 만든 그 색종이들 옆에 이렇게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그 똥색, 회색, 검정색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한 가지 색깔로 만든 게 아니라 한 번 똥색, 한 번 회색, 한 번 검정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때 당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패턴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든 것들을 유치원 벽에다 붙여놓고 구경하겠는데 다른 친구들 당연히 카네이션이니까 빨간색 만들었겠죠. 단색으로. 근데 제 것만 이렇게 물론 색깔은 그랬지만 패턴으로 좀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걸 보고는 의외로 예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카네이션 얘기냐 하실 텐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저희 여태까지 좀 지내오면서 가장 크게 화두처럼 갖고 있었던 질문이 제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별 생각 없었고 1, 2학년 때까지는 동아리 활동하고 술 마시고 노느라 별 생각 없다가
딱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이 생각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 생각에 좀 강하게 매달렸던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22살 그때 대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됐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가고 나서도 여러 가지 에세이들을 쓰면서 제 취업에 얽힌 이야기들을 조금씩 많이 넣긴 했는데 그게 저희 때 취업이 힘들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좀 당시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취업 얘기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회사를 들어갔죠. 어쨌든 근데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온 게 2012년 8월이거든요. 지금 3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래서 그동안 에세이 뭐 10편 조금 넘게 썼을까요? 그 에세이 주제가 거의 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였는데 전혀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문 속에 어떤 전제가 있으니까 그 전제부터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생각해보니까 제 판단에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속에.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다 혹은 좋다 같은 원칙 같은 정답이 제 머릿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었어요. 먼저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동안에 제 질문을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런 생각 두 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가 정해져 있었고 이걸 알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근데 전승록을 배우고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주자식 사고방식이잖아요. 왜냐면 어떤 세상에는 하나의 보편적 이치가 있고 내가 그걸 알아야 행할 수 있다. 선지후행식의 그런 사고방식인데 뭐 원체 많이 얘기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주자는 세계가 고정된 유일무이한 세계 하나였죠. 그 하나의 세계를 불변의 법칙이 있는 하나의 세계 그걸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하나가 인심의 세계고 두 번째가 물의 세계였습니다. 인심이라는 건 사람 마음이죠. 내 마음의 세계가 있고 대상으로서의 물의 세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나눠서 봤는데 내 마음이 가진 건 알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인식 능력. 그리고 물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치. 의자, 테이블, 사람 각각의 물에는 이치가 담겨 있다. 내 마음이 그래서 대상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알아내면은 나는 행동할 수가 있다. 이런 알을 차츰차츰 확충해 가면은 왜 우리 대학에서 그 보망장이었나 외울 때 전체 대용 나오잖아요. 오심지 전체 대용. 내 마음의 전체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인 거겠죠. 주자한테는 그게 아마 성인으로서의 삶이었을 테고요. 제가 여태까지 생각해온 방식이 딱 이런 방식이었던 겁니다. 주자식의 방식, 뭔가 정해져 있는 법칙으로 그거 알아야만 행동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만 용서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여태까지 30년을 살아왔는데 30년 살면서도 풀리지 않은 문제이고 그리고 대략 10년 전부터 좀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잘 모르겠고 여기 가학원 3년 공부도 모르겠고 이대로면은 앞으로 30년 더 살아도 이 삶이 뭔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겠다. 약간 다급해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삶을 제 삶이고 저한테 밀착시켜서 생각한 게 아니라 대상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대상이고 나는 그 대상에 나아가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이치를 알아내야 한다. 삶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계속 대상화시켜서 삶을 바라봤던 거 이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양명이 이래서 알아야 행동할 수 있고 알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당시 학자들한테 결국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딱 그랬던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들을 생각해보니까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동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알고 싶어 하고, 행동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내가 갖추고 싶어 하고, 내가 저거 잘 모르면 약간 두려운 마음에 주저주저했고, 그런 식으로 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악순환인 거죠. 몰라서 안 하고, 안 하니까 더 모르고, 이게 악순환처럼 돌아가는 거였는데, 그러면 나는 그동안 그래도 30년 동안 시간이 지나왔는데 내 삶은 어떤 거였을까? 난 어떻게 살아온 걸까? 보니까 딱 이런 사고 방식 자체가 제 삶이었더라고요. 제 삶이 어디에 있었던 게 아니고 뭐 회사에 있거나 강학원에 있거나 이런 어디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이렇게 바라보는 틀,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는 틀, 고정된 정답이 있다는 이 틀, 이런 방식 자체가 내 삶의 방식이었고 오로지 온전히 내 삶이었구나, 이런 거를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알과 행동이 떨어지지 않은 지행합일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좀 우습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좀 답답했던 게 여태까지 뭐든지 먼저 알아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고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래야 뛰어든다라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초점이 내일에 맞춰져 있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의 삶이 마치 정지되어 있고 유예되어 있는 듯한 삶.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결핍감, 그리고 공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삶을 알아야 된다, 난 알아야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해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삶이란 게 무언가 하나로 정의될 수는 없잖아요. 삶은 무엇이다 라고. 다양한 많은 정의가 있겠죠. 그 삶이란 게 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 다양한 가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뭘 그렇게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을까?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성공하는 삶이 최상의 이상적인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이 알고 싶었고 그 방법을 알아야 나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승록에서 하도 보라고 하니까 네. 좀 보면서 좀 느낀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가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물들의 드러남 자체가 나의 마음장인 거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겠죠. 그리고 또 제 마음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자체가 내 마음이라고, 하나라고. 사실은 대상과 내 마음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물들의 드러남 자체가 내 마음이다. 그리고 물들이란 내 마음의 드러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거를 쭉 보니까 정말 제가 맺고 있는 물들과의 관계가 성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놓고 맺고 있었고 제가 그것들에 뭐 다가가거나 그것들을 생각하는 방식, 그것들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 최우선 가치가 그거였던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이거 말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더 강하게 무게중심을 둘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었나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것 외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관계에 맺어온 방식이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물? 그럼 좋다.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건? 그럼 이것도 좋다. 그 성공에
대한 의미 부여가 크면 클수록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봤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방식으로 제가 움직이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거를 3주 전쯤에 제가 처음 강의했는데 그때 강의안을 쓰면서 조금 느꼈었어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제 마음을 보면서 이게 아닌 방식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의식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요, 굉장히 의식하고 있을 때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몇 시간 정도. 근데 정말 예, 제가 진짜 이런 강의안 쓰거나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옛날 습관으로 그냥 바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옛날 습관이 나올 때 그 당시에는 나온지 몰라요. 약간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아까 했던 그 행동이 또 옛날 습관대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었네? 라고 나중에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뭐랄까, 아, 내가 정말 이런 인간이구나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밖에 내가 사물들이나 사건들과 관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굉장히 참담한 거죠. 약간 그랬어요. 저는 좀 무섭기도 했고, 스스로가 나 왜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지? 왜 나에겐 다른 방식이 없지? 내 알면 이것밖에 없구나 싶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댄스를 쓰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나름 그때는 내렸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안 났더라고요. 전 여전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앞에서 아까 유치원 때 있었던 얘기, 카네이션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으로서는 어렴풋한 느낌밖에 없어서 비유적으로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가 딱 이 수준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알미란 게 사물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한다라면은 나의 여태까지 가치는 성공이었고 그걸 위한 관계들을 맺어왔다라는 거, 마치 아까 얘기 드린 똥색, 회색, 검정색 종이처럼 그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순간에서 계속 삶은 사라지고 있으니까 시간은 지나고 있고, 그럼 나는 이 나에게 있는 이 보잘것없고 빈약한 이 종이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데, 이것까지 답을 찾아서 오려고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뭔가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삶을 알아야 살 수 있다라 이런 선지우행식 사고방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삶을 못 살게 하거든요. 알아야 살 수 있으니까 알기 전에 못 산다. 지금을 못 살게 하는 방식이라면 이건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 질문이 좀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당위나 법칙은 없고, 그리고 그런 걸 알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질문을 던지지 말고 먼저 행동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살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만큼 나는 내 삶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이 내 삶이 된다라는 거, 내가 알미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만큼 내 알미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태까지 성공을 가치에 둔 거는 외부 대상이었죠. 내 삶과 떨어진 어떤 외물에다가 가치를 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내 마음자리와 떨어지지 않고 하나인 거고, 그게 사물들과 사건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 맺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프레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나의 행동들이라면은 이런 것들, 여태까지 가져왔던 어떤 성공지상주의는 버리고 이거를 좀 더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을 내 나름대로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욕망, 예를 들면 잘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버릴 수 있다라면은 또 다른 가치가 제 삶에서 중요해지고 다른 방식으로 제가 사물이든 사건이든 관계 맺을 수 있다라면은
일권 마지막에 나왔던 약간 발본 세본처럼 그 욕망의 빛을 바꿔낼 수 있다라면은 그때서야 저는 어떤 알을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지식을 쌓고 축적하고 학문하는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물들과 세상과 관계 맺을 것인가 그런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그런 능력이 제가 아는 능력이고 저의 알리겠고 제가 앞으로 찾아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